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내가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문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가 왜 더 중요한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정말 많으실 거예요. 계약서에는 분명 프리랜서라고 딱 적혀 있는데 막상 일하는 걸 보면 이건 뭐 영락없는 직장인 같단 말이죠. 그쵸? 오늘 제가 그 애매한 경계를 확실하게 가르는 기준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근로자랑 프리랜서,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근본적인 차이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바로 사용종속 관계라는 걸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 상황을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는 5가지 현실 체크 포인트까지, 마지막으로 최종 판단 가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 과연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핵심은 절대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도장을 찍었든 개인 사업자라고 명시했든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봐요. 법은 서류, 그러니까 그 형식보다는요, 실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그 실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들여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지가 내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이 그렇게 중요하게 본다는 그 실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용 종속 관계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말 그대로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간단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그 회사에 의존해서 일하는 관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로도 프리랜서로도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 뭐라고 쓸지,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형식적인 것들은요, 사실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법원이 진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던가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다던가 하는 실질, 바로 현장에서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는 이 수많은 판단 요소들 중에서 과연 어떤 걸 더 무겁게 볼까요? 모든 기준이 다 똑같은 비중을 갖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특히 회사가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지 같은 이런 핵심 요소들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둬요. 반면에 세금을 3.3% 떼는지, 4대 보험에 가입 안 했는지 같은 이런 형식적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법원 판결문이 모든 걸 딱 정리해줍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건 몇 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법원이 그 껍데기 너머의 진짜 관계를 꿰뚫어 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딱딱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 내 상황에 한번 직접 대입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5가지 현실 체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릴게요. 자, 이 5가지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째, 회사가 이거 해주세요 하고 결과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지시하고 보고를 받나요? 둘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해야만 하나요? 셋째, 내가 만약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대신 맡길 수 있나요? 넷째, 일할 때 쓰는 컴퓨터나 사무실 책상 이런 걸 누가 제공하죠? 회사가 제공하나요? 마지막으로 월급처럼 매달 따박따박 돈을 받나요? 아니면 프로젝트 하나 끝날 때마다 건별로 돈을 받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이면요, 여러분의 진짜 업무 지위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물론 세금 서류 같은 것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형 수중이 나올 거고, 프리랜서라면 소득금액 증명 같은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 요소일 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핵심 요소들이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볼 시간이에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각 항목의 법적 가중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 위에 핵심이라고 표시된 첫 세 가지 항목 있죠? 회사가 업무 과정을 통제하는지,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할 수 없는지,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형식적인 조건들이 어떻든 간에 방금 본 저 핵심 항목에서 예라는 답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계약서 제목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근로자의 가능성이 그냥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내 업무 지위를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맞다, 아니다의 법률적인 판단으로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어떻게 지켜주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연성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